안녕하세요. 경세재민촉 정혜경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환경은 누가 지키고 관리하고 있을까요? 눈에 띄지는 않지만 묵묵히 국민 환경 지킴이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대기, 폐수, 토양, 폐기물, 환경 안전 등 환경 전 분야를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인데요. 오늘은 환경 정책과 현장 시행을 담당하는 최대 규모 준정부기관의 노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환경 오염 방지, 환경 개선, 자원 순환, 기후 변화 대응까지 고민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의 안병옥 이사장 바로 만나봅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환경 분야 공공기관이죠. 한국환경공단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환경공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또 현장에서 집행하는 환경 분야 공공기관입니다. 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기질을 개선한다든가 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 관리를 한다든가 또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또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문제 또 화학물질 안전 문제까지 사실은 환경 분야의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해서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네. 저희는 양질의 환경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또 우리 국가의 친환경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이 지금 입지하고 있는 곳이 인천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인데요. 이 종합환경연구단지는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네. 과거에 폐기물을 매립해서 조성했던 김포 매립지가 탈바꿈을 해서 지금 나무들과 숲이 아주 울창하게 이렇게 네. 조성된 아주 멋진 곳으로 이렇게 변한 곳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본사 이외에 전국에 8개 지역 환경본부가 있고 또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지원단이라는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200여 명 정도의 직원이 환경 파수꾼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 3,000명이 넘는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주고 계십니까? 연간 예산은 저희가 이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기금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한 2조 원 정도의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환경연합의 사무총장과 환경부의 차관으로 역임을 하시면서 환경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을 하신 건데 앞으로의 취임 후의 소감과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21세기를 나중에 우리 후세에 21세기를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제 생각에는 탄소 중립 시대 그리고 순환 경제 시대 이렇게 부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세계적으로 이 환경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대응이 절박해지고 있는 그런 중대한 시기인데요. 그만큼 이제 그 중대한 시기에 제가 한국환경공단 장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환경시설뿐만 아니라 자원 순환과 물환경, 기후대기 등 다양한 환경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환경공단의 주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면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우리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는데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이제 기후대응 기금을 이제 정부가 조성하는 그 기금이 있어요. 1년에 2조 5천억 정도 규모의 기금인데 그 기금을 이제 수탁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정부의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매우 중요한 정책
그 수단으로서 네.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 그 제도 운영도 저희가 아. 맡고 있습니다. 대기 분야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미세먼지 문제에 굉장히 관심 네. 있으신데 대기 분야에서는 저희가 대기오염 측정망을 관리하면서 그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그 데이터를 또 국민들께 정보를 공개해서 그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에어코리아라는 네. 그것을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전기차 보급 확산 문제라든가 또 국민들께서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는 이제 악취 문제 네. 이런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물 분야에서도 뭐 하도 많아서 제가 네.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수질 오염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름 오염 사고도 있고 물고기 폐사도 있고 또 강 주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폭발 사고 때문에 네. 화학물질이 유출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수질 오염 방제 업무가 중요한데요. 네. 저희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사고가 발생하면은 바로 출동을 해서 그 오염 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상수원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폐기물 발생량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고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한편으로 존재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그런 쪽의 일을 하고 있죠. 예. 이사님께서 저 환경공단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우리가 지난해 파리 협약에서 그 탄소 중립 관련해서 우리가 기여하기로 한 거 있잖아요. 네. 2030년까지 40%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그래서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게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요? 대단히 도전적인 과제라고 저는 뭐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40%, 감축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과거에 세웠던 목표보다 한 1억 톤 정도를 더 감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유럽의 뭐 일반적인 국가들이 2030년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매년 한 1%에서 2% 정도 감축하면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4.2% 정도 감축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정말 빠르게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일반적인 그런 방식으로는 달성이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그런 정책만으로는 정책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 정책의 어떤 틀을 뛰어넘는 네. 뭔가 혁신적인 그런 방식의 감축 활동이 있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와 토지, 기후까지 국민들의 생활과 환경과 밀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주목했을 만한 성과가 있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기오염 분야, 미세먼지 네. 분야 요즘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몇 년 전과 비교하면은 우리 공기가 참 많이 맑아졌다. 맞아요. 예. 요새는 그 불평도 많이 없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기가 좋아졌다. 그렇습니다. 또 뭐 중국 영향이 좀 적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영향도 있지만 국내에서 상당히 강력한 정책을 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우리가 이제 계절관리제라는 이름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12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네. 그러한 정책을 한 2, 3년 해왔는데요.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환경공단이 일부, 뭐 저희가 다 한 건 아니지만 일부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국민들께서 하루하루 미세먼지 네.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시고 오늘 외출해야 되는지 네. 혹은 바깥 활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운동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판단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에어코리아라는 저희가
그 앱을 만들어서 그 정보 제공 기능을 갖고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네. 아, 예, 예. 예. 근데 이제 홈페이지 그 접속자 수를 보면은 2017년에 한 40만 명 정도였는데요. 지금 660만 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뭐 5년 만에 거의 14배 정도 그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늘어났고, 에어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기관 980여 개의 그 시스템 중에서 이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가장 뛰어난 시스템이다. 네. 이것을 정부에서 3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물 관련해서는요. 예전에 1980년대, 1990년대는 그 신문 일면을 차지하는 게 주로 수질오염 사고였습니다. 뭐 폐수 그렇죠, 배출 그렇죠. 뭐 이런 예. 거였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기사를 찾기가 상당히 힘드실 예. 겁니다. 국민들께서 잘 이제 뭐 아실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 배경에는 저희 한국환경공단이 하수도 관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인프라를 만들고 또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하수가 우리 상수원으로 가서 오염물질을 이렇게 추가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맑은 물을 만드는데도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그 국민들이 현장에서 이런 기후 변화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나 도구들 이런 걸 많이 개발해서 보급했으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아까 뭐 저 말씀 그 앱도 좋은데 네네.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네, 걸 좀 네, 네. 많이 더 공급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운영하고 있는 것이 예.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라는 포인트제, 예, 예. 네.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행을 하시다가 이제 그 자동차를 대여하셔야 될 때 일반 뭐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이제 대여하실 수도 있지만 전기차를 이제 대여하시면 포인트를 드리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친환경차를 이제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고, 또 영수증 우리가 이렇게 늘 종이 영수증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종이 영수증을 받지 않고 전자 영수증으로 받게 되면 또 네. 포인트를 네.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지금 배달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배달할 때 일회용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다회용기를 선택해서 다회용기에 그 음식을 담아서 이렇게 배달을 이제 시키게 되면은 또 포인트를 받게 되는 네. 이제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예. 작지만 사실은 환경에 상당히 큰 맞습니다. 도움이 예.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실천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입니다. 예.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한국환경공단에서도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사장님만의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산업 부문과 에너지 부문입니다. 이쪽에서 감축을 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적으로 그렇죠. 배출량이 예, 줄어들지 맞습니다. 않기 예. 때문에. 근데 이제 산업 부분은 감축을 하자고 하면은 사실은 기업들은 이제 부담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크게 보면은 이제 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이 부담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부담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 그 부담 패러다임에 갇혀만 있으면 세상은 다른 쪽으로 가는 네. 거니까요. 경쟁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부담 패러다임을 기회 패러다임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하면은 기업의 부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잘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기업이 노력을 하면은 그만큼 비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설비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과감하게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이제 지원 방식도 있지만 세제 부분에 있어서 전폭적인 네. 지원을 통해서 노력하는 기업은 경영 활동에 있어서도 더 이득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은 기업은 정부가 뭐 굳이 어떤 제도를 통해서 압박하지 않아도 기업 스스로 이 온실가스 감축과 네. 관련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보면 기존 기업들을 하여튼 구조 전환, 비즈니스 모델 바꾸는데도
환경 문제를 고려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스타트업을 만들 때도 네. 그런데 많이 스타트업이 생기도록 네. 이런 역할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맞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걸 다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제 기존에 있는 기업들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 최근에 우리 젊은 청년층들 중에서는 네.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그렇죠. 예.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환경 운동가가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그 기업 활동을 통해서 내가 기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의욕은 있지만 때로는 기업을 처음에 이제 운영할 때 굉장히 많은 필요한 뭐 노하우도 있고 뭐 경험이 이제 부족한 그런 네. 측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 공단이 좀 그 제공을 해드리면서 서로 이제 그쪽은 이제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렇죠. 뭐 예. 혁신적인 그런 그 기업 경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 공단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경험과 또 우리 청년들이 그렇죠. 갖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나게 되면은 혁신적인 네. 어떤 스타트업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재난관리와 극복을 위해서 한국환경공단의 숨은 노력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한국환경공단의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요. 또 실제 사례도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난 5월에 정말 받기 힘든 상인데요. 우리 네. 공공기관 중에 재난관리 분야 대통령 표창,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기 축하드립니다. 때문에 예. 축하드립니다. 뭐 저희는 뭐 저를 포함해서 저희 임직원 전부가 아주 자부심을 네. 이제 가질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그 기상 패턴 자체가 굉장히 예측하기가 그렇죠. 어렵습니다. 네. 집중호우가 뭐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 침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이라는 것을 쭉 해왔는데 여의도의 한 17배 정도 되는 면적을 침수가 완전히 되지 않는 침수 제로화 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만든 예. 그런 네. 부분이 있고요.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하실 거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질 오염 사고가 1년에 한 120건에서 160건 정도가 발생하거든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형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강에서 우리가 먹는 물을 이제 취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수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일어나서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가게 되면은 뭐 당장 우리가 먹을 물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니까요. 그거는 뭐 청각을 다투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고가 발생하면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해왔다는 네. 점을 인정받았고요. 또 세 번째는 뭐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있었던 요소수 대란 예, 사태 요소수. 때 예. 저희 공단이 요소수가 이 필요한 곳에 얼마만큼 지금 재고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 초기에는 그걸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걸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유소마다 얼마나 재고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네. 이걸 얼마만큼 더 수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한 800여 명 정도 우리 그 직원들이 거의 뭐 밤을 새면서 주유소에 전화를 드려서 그 재고를 확인하고 네. 또 그 재고를 시스템 내에 그분들이 직접 기입하시도록 기록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네. 해서 요소 사태 해결하는데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평가를 정부 내에서 받고 큰 역할을 있습니다. 하셨네요. 야. 네. 그래서 그 재난 관리 아마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재난 관리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네.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MIT 공대 기술 잡지에서 76개국을 대상으로 녹색 미래 지수를 집계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난해에는 31위에서 올해 10위로 순위가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 보전이나 이런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건데요. 이사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굉장히 좋은 소식이 네. 사실은 이제 들린 셈인데요. 그게 이제 순위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각 국가를 이제 분류를 하는데 유럽의 이제 선진 환경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 국가들과 우리나라를 같은 그룹에 소속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에는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최근에 빠르게 이 환경 선진국 쪽으로 우리도 이제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가 보니까 제로 웨이스트 샵이나 알맹 상점 등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기특한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도와 상점들 실천 방법들을 알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이제 뭐 폐기물을 적게 낸다든가 또 자연 소재로 어떤 물건을 만든다든가 이런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쪽은 이제 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그런 쪽을 많이 좀 홍보하는데 좀 도움이 돼 드려야 된다 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폐연수막을 재활용해서 예, 예. 장바구니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또 혹은 건축 맞습니다. 자재로도 씁니다. 압착을 네. 하게 되면 방송에 저도 봤습니다. 예. 그 일을 이제 저희 공단도 같이 참여해서 했는데 이제 그 제품을 만드는 그 회사의 제품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그 회사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 그 연구단지로 초청을 해서 제품들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라도 조금씩 더 알려나가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제품들을 또 사용하고 네. 이제 그 과정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은 좀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들 방송도 널리 활용을 하시죠. 예. 그것도 좋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제가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 우리 환경공단의 미래는 크게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 이제 그 공단 구성원들께 드렸는데요. 저희 한국환경공단이 어차피 하는 업무의 특성상 탄소 중립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갖고 네. 국가의 탄소 중립이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우리 공단이 그 일을 충실히 해나가야 된다. 네.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뭐 기술 분야에서 워낙 빠르게 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과거에 10사람이 하던 일을 뭐 2사람, 3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줄이고 또 그 대안을 찾아 나가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 이 두 개의 그 기둥을 우리가 그 주축으로 해서 우리 한국환경공단의 네. 업무를 더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더 발전시키고 또 국민들께서 계속 우리 한국환경공단의 그 노력과 또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눈앞의 과제가 됐습니다. 탈플라스틱 등 환경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도 담보하기 어려울 텐데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려는 행동에 앞장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